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게 심각한 경제 침체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에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전망기관들이 많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1.25%입니다. 더불어서 CT은행은 0.7%, ING은행에서는 0.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노무라 정권은 마이너스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잘 아시겠지만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도 올해 세계화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모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은 0.3%를 포인트 낮추었습니다. 성장률 둔화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에 기업 도산과 가계 부실이 늘어나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장도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역 국제 수지 폭도 확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무역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1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언론에서 수치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릴까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우리나라의 적자는 40억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비교가 되는가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감소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따라서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30-40% 급락이라고 하는 부동산 버블 붕괴까지 고려하면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당국의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보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울러서 대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수출 정대의 총력을 기울여야만 해결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출은 중국의 추격으로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의 심화로 인해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같은 새로운 수출처를 개척해서 수출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이라든가 조세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매일같이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들이 말하는 민생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의 올바른 조합을 통해서 급격한 경제 성장률 둔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금리의 정책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금융시장 경색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금리 시기에는 재정 정책으로 과도한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합니다. 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문제는 저소득층과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재정 지출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하루빨리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오는 것을 막고 파란불이 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